수업이 그러면 마지막 수업 녹음이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는. 자, 저희가 이 앞 시간에 이제 14주차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를 어떻게, 공모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공모를 하기 위한 어떤 기관의 준비, 공모하기 전에 준비가 어떤 건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프로포절을 작성을 하고 나서, 이게 과연 채택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클라이언트 눈높이에 맞고, 우리 기관의 능력에도 맞고, 또 우리 공모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제안했던 프로그램에도 맞는지 스스로 검토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채택될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제안서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자가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잘 하면 거꾸로 자가평가하는 방법을 기관의 평가자들이 아니면 프로포잘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되겠죠.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서비스 이용자의 눈에서 시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걸 평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평가를 한다라고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만드는 당사자는 잘 주시하시는 것처럼 기관의 내부적인 어떤 사정들 때문에 기관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데, 그거를 제상자의 입장에, 평가자의 입장으로 쳐다보면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채택해 줄 수 있을 건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에 아니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떤 모델링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가능할지를 검토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가평가 방법은 심사자의 시각으로 쳐다보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서부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삼성복지재단의 대표적인 어떤 그 공모기관인 두 기관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거꾸로 공부를 한번 해보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평가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포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통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우리가 작성을 할 때 기관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의 명칭,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구성, 그 다음에 사업 대상을 누구지,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예산 집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기록을 제안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걸 평가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포절을 심사할 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관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기관의 신뢰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조직인지 검토합니다. 기관의 구성원은 어떤지, 또 기관의 자본금은 어떤지, 기관의 역사는 얼마나 됐는지, 또 기관이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부합되고 있는지, 사회적인 평판은 어떤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이나 조직 구조가 누구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지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는 사실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과정이나 프로포절 작성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제안될 프로포절에 주어진 환경 요소로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평가한다는 게 프로그램 기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들, 단기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인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인지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적정한지 불합리한지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요소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절을 제안을 한 그 기관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직원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조직인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평가자라고 그러면 지금 정신대 문제 연구소나 나눔의 집에서 어떤 사회 작업을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내면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관에 대한 설명서가 반드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기관들은 아닌지, 사회복지기관은 아닌지, 아니면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기관에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라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기관의 운영이 좀 어려우니까 이름만 바꿔서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예를 들어 A라는 복지기관이었다가 C라는 복지기관으로 바꿔서 제한서를 낸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큰 법인, 시설, 단체가 훨씬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이거나 아니면 소규모 운영 기관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한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사업 중에서 외부 프로포절 사업, 외부 제안서 사업을 어느 정도 수행해 보았는지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수행 결과가 어떠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제안서 사업들을 많이 해봤는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사회복지기관 청구성이나 책임성, 행정적인 경험들이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공동구매에서는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까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제안서를 내실 때 이런 것들을 평가 지침들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에 대한 내부 평가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사업의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입니다. 기관이 제안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나 유사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안한 사업을 운영할 사업 담당자, 그다음 슈퍼바이저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일 경우에는 이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신지, 그다음에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은 사회적인 경험이나 운영 경험은 얼마나 되는지, 슈퍼바이저가 되려면 최소한 사회복지 기관의 부장급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실무 경력 10년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운영 슈퍼바이징 자문이나 검토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기관이 제안한 사업의 조직 전반적인 투입 요소인 인력, 예산 등이 충분한지 그런 것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사업의 적합성 아니면 사업의 실행 가능성입니다. 제한된 사업의 적합성은 적절한 대상을 선정해야 되고요. 이들의 문제와 요구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정된 과정들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제안을 할 때도,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도 지역사회의 욕구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욕구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 선정할 때 전체 그 지역사회 인구 집단에서 요구 서비스 집단, 그 다음에 표적 집단, 문제 집단, 그 다음에 대상자 집단,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논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적실하게 나타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대상자가 특정한 문제 영역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심각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과 욕구 미충족의 정도가 현저하게 드러나서 객관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적합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성과 목표가 명확하고 제시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중에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과정평가, 형성평가, 출발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산출평가, 산출목표, 성과목표, 그것들이 욕구사정과 연계되어서 정확하게 수치로, 만약에 수치로 나타낼 수 없으면 양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라면 질적인 방법으로 그 결과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가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사업 진행의 방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적합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내용이 구성이 되어서 공급자가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그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평가자는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적합한지, 기관은 적정한지, 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자원이나 경험은 충분한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또 필요한 사업인데 나중에 사업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 필요한 평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의 상에서 잘 녹아 있는지, 그걸 평가한다는 거죠. 거꾸로는 우리가 그럼 작성할 때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사회 실행 가능성입니다. 대가중식 개입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입 방법을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개입 방법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오히려 프로그램 진행자나 프로그램 실행자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참여한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혼란을 주거나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성과 목표와 잘 부합되는지 검토의 대상이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라는 게 뭐냐? 평가 지표나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거의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 또 사회복지기관의 책임감, 책무성들이 사회복지 제안서에, 공모 제안서에 녹아 있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모금회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었고 잘못 진행했을 경우에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일단 사업을 바꾸고자라는 형식의 묻지마 프로포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는 몰랐습니다만 여러분도 나온 그 정신내연구소에서 안성의 그 현대중공업인가에서 10억을 받아서 위안부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쉼터를 만들려고 했다가 1년 사업 진행하고 안 되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자금 회수하겠다고 불합리 처분 받아서 자금 회수하도록 압력을 받았죠.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 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돈 받고 나서 안 되면 말지식으로는 제안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사후관리까지도 반드시 하고 삼성복지대도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그렇게 제안이 돼서 사회복지 제안했던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계획대로 운영을 안 하면 다음에 제안을 할 때 마이너스 점수를 주거나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뭐냐? 우리가 늘 공부해왔던 것처럼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들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된 자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가 예산 구성의 합리성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 때도 예산을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실제 사용될 부분들, 프로그램 실행에 사용될 부분들을 필요한 예산들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평가를 할 때는 예산 구성이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사업비와 인건비의 구성은 적절한지, 또 예산 항목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가지고서 잘 작성되어 있는지, 또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별해야 되고요. 경상비와 프로그램 사용비를 또 구별하고,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세칙에 따라서 항목과를 다 나누고 자부담인지 예산 프로포잘 제안서에 대한 금액으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분리해서
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불필요한 예산 신청은 되어 있는 게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 실제로 감점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명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심사 기준으로는 홍보 노력이나 지원되어 있는 자원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 실현 가능성은 높은지를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 지원 예산이 없더라도 기관이 자립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검토하는 자구계획, 즉 자부담 비율 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부 특정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적게는 프로그램 그 실행 예산 금액이 5%에서 많게는 30%까지. 요즘에는 이제 한 35%까지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전에는 보통 5%에서 한 10%, 20% 정도였는데 지금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약간 30%까지도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용비,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서 내는 자기네가 내는 이용 부담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까지도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한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평가자들은 이런 걸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기타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 사업의 파급 효과 및 모델화, 시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성과를 검토해보고 그 시범 사업들이 성과가 좋으면, 평가가 좋으면 지역사회, 다른 지역사회나 비슷한 어떤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그 사업의 폭을 더 넓히고 정책적으로 그 사업들을 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보다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고, 제안할 프로그램이 기관이나 담당자의 경험적 기반을 근거로 해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지역사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타 기관에 또는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을 좋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자, 2017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표준심사 기준입니다. 사업 내용이나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이 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체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관평가죠. 그 다음에 사업평가, 그 다음에 기타평가. 기관평가는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지, 또 기관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신뢰성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의 주요 사업이나 활용도, 모금회 및 기타 타 재단의 사업 수행 경험 및 그 결과들, 그 다음에 조직원 및 직원 체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기관의 신뢰도가 어떤가 되는지, 그 다음에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수행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투입 인력 사업 담당자 슈퍼바이저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또 신청한 사업 내용의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투입 정도, 자부담 정도가 기관으로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인지, 괜히 능력도 안 되는데 자부담 30% 하겠다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기관의 재정 사항들, 그 전년도 예산상, 전년도 그 사업 수행 총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서 과연 그 기관의 사업비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수행 능력들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사업 평가에 있어서는 사업이 적합한지,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에 대한 투입 요소들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투입 비용, 예산에 관한 부분이죠. 예산 산출에 관한 부분들이 적정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과연 제안했던 사업들이 적정하고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거죠. 기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들, 또 스스로 자구 계획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기타 평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해서 다른 기관의 사후 관리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모델링 사업, 시범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런 기관으로서의 이런 프로그램에 역량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평가해서 프로포절에 대한 전체적인 심사를 기준 틀을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이제 새로운 심사 기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복지재단 프로포절에서는 장려하는 내용이 뭐냐? 기존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게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사업들,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사업들도 이전에는 많이 어려워했었거든요. 평가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즘엔 새로운 변화되는 사회가 많고 사회 구성원들도 다양해지고 서비스 욕구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는 새로 만들어지는 욕구를 사회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할 수 없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관에 대한 평가나 사업 수행 능력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과감하게 배팅해주는 거죠. 프로그램에 맞춰서 예산들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발상을 공모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고요.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의 질적 연구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되어 참여자들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좋다는 양적인 어떤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질적인 평가 방법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양적인 평가 방법보다는 척도 조사도 해야 되고, 아니면 관찰 조사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그런 프로그램 진행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되는 양상들을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변화 기록되는 양상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한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여를 하면 가점을 줘서 더 지원을 하는 방법들을 늘리고 있다는 거고요. 모델을 구축하거나 지식 체계를 쌓아나가는 의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평가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진행되고 있는 데 있어서도 심사 기준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기존 공동모금의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현장의 불만은 신청서 작성 요소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작성할 게 좀 많죠. 그래서 많이 이제 좀 줄여나가고 있고 또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제안서를 만들 때 부담을 먼저 느끼는 게 작성할 서류가 많고 또 그것들을 제목도 정하고 목적 정하고 목표 정하고 하는 그 간략하게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하는 부분들이 글로 쓰는 게 간단하게 쓰려고 해도 쉽지 않죠. 그런 어려움이 많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떤 실천 현장에서의 불평이나 불만들이 좀 있는 게 있고요. 소위 영수증 붙이기 등 사업 관리를 위한 노력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액의 사회적인 책무성, 금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법인카드로 쓰게 되어 있고 그 법인카드에 대한 지출 영수증은 다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과목, 병별로 다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 소모가 많다라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매번 새로운 모델이나 신규 사업을 해야 우수 사업인가 기존의 사업들을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또 모든 사업에 어떻게 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건강한 실패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과정이 훌륭했고 과정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요소나 아니면 불합리한 요소가 빠져있다라고 하면 사업이 좀 실패했어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의 전문성은 있으면서 우리를 평가하는 건가? 과연 이게 모금에는 잘 운영하는 거냐라는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너네가 우리를 평가하는데 우리를 평가하는 그 잣대로 너네도 평가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나눔과 꿈 사업이라는 기존 공모사업과 차별화된 변화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나눔과 꿈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이 이제 조만간 있습니다. 저도 메일을 받아서 아직 열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나눔과 꿈 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 사업들, 아까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시범 사업이고 성과가 안 나도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이제 나눔과 꿈이라는 어떤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심사에서 서류 심사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중심의 사업 계획을 작성하도록 그 나눔과 꿈 사업에서는 서류 사업들을 많이 간소화했고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업도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서비스 계약 분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그것들을 구매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사업 성공을 위한 자문회의를 구성을 해서 예산이나 실무자의 역량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불만사항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 사회복지 공동모에서 제안서를 낼 때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교육도 하고요. 필요한 분들 오셔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산을 진행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하는 그 이제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담당자를 정해서 그다음에 전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예산에 대한 회계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안서를 냈을 때 회계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 실무자들의 프로그램 진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 전문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해당 복지기관에 제안서를 내셨던 기관들의 담당자들을 다 모아서 교육도 진행을 해주고 자기네 기준도 설명을 해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경우에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과정이 올바르다면 시도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평가의 기능을 높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수행 기관의 경우 사업평가는 기존대로 유지하지만 회계평가는 사업 수행 기관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부분 한 장으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체 내에서 외부 예산을 받았으니까 우리 회계 내에서도 붙이고 이거를 프로그램에 따로 붙이는 2번씩 붙여놨었거든요. 전에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자체 했던 회계평가 결과를 기준하준 외부 회계평가법인의 적정 분야,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한 장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회계 보고서를 대신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나눔과 꿈 사업에 있어서는 혁신성, 효과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기존과는 좀 다르더라도 기존에 많이 시도 안 했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지역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평가 기준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다 공부를 마쳤고요. 제안서를 만들고 제안서를 만들기 전에 준비할 사항들 아니면 제안서를 만들면서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평가자들은 그 제안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어렵지만 잘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학생일 때 이런 거 해보지 또 언제 사회 나가서 누가 제안서 써보세요라고만 하지 제안서 어떻게 작성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제가 기관에서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책 하나 주고 알아서 제안서를 써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같이 공부해보면서 좋은 경험으로 여러분들만의 어떤 좋은 경험으로 나머지기를 희망합니다. 한 학기 동안에 많이 쓰셨고요. 여름방학 건강하게 지내시고 기말고사 잘 제출해 주시면 열심히 평가해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건강하게 다음 학기에 또 건강하게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